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30대 후반 주부로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오늘 마음 먹고 구독자분들과 이혼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혼 남편이지만 참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특히나 오늘 제 사연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남편이 도박이나 폭력, 바람, 아니면 참고 살자는 주의였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있기도 했고, 이혼이 쉽지 않으니 참고 살자.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삽니다. 왜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을까 하고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그 공을 누가 알아주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더 바라기만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나라에는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주부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의 사연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삶은 결혼해서 10년간의 세월 동안 늘 허덕대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허덕대는지는 짐작하시죠? 돈 때문입니다. 늘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 그리고 매일같이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저는 끝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사고 뭉친 남편 치닥거리 때문에 제 소중한 30대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저는 급여는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남편 역시 결혼할 때는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장이 있었지만 한 직장에 오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문제였습니다. 결혼 초반에 남편이 좀 큰 사고를 쳐서 회사를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고작 10개월이었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조기복직을 해야 했죠.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저를 말린 건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그때만 해도 제가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친정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물론 친정엄마가 지금은 그때 이혼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지만요. 그때는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은 올 것이고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할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헛술해도 너한테 진짜 나쁜 짓 한 것만 아니면 그래도 데리고 살아. 엄마도 너 혼자 키웠지만 세상이란 게 그래. 남편 그늘 없으면 어디 가서 여자는 참 힘들더라. 요즘 세상이 어디 그래?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참고 살라는 말이 나와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들다잖아. 엄마라고 말리고 싶겠니? 근데 우리 은서는 너 은서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은서 키울 날이 구말리야. 너 혼자 애 키우면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알아? 엄마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남편만 하겠니? 이서방 저리 사고는 쳤다면 너한테 미안해 하잖아. 미안한 줄도 모르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 엄마는 저리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허울 뿐이라 해도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지 차이라며 아이 클 때까지 참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쁜 놈 같았으면야 저랑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겠지만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며 몸둘 바를 몰라 하기도 했고 친정엄마에게 물질적으로는 못해도 입으로 천냥 빚갚는 스타일이라 말로는 참 살갑게 잘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제가 말 못하고 있는 점까지는 다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공연히 친정엄마에게 이러쿵저러쿵 신랑욕, 시댁욕 해봤자 마음 아프게 해드릴 뿐이란 걸 알고 있었던지라 시시콜콜 힘든 걸 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솔직히 모든 면이 다 못 봐주겠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뭐 남편이 다 싫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다들 각자 다양한 사정으로 이혼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극복해보자고 힘들지만 으쌰으쌰 하면서 살자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철없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내가 저 사람 뭘 보고 결혼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들고 나 자신 눈 낮은 걸 한심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 당시에 이미 엄마가 진작에 마련해준 제 명의 4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은 8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고생하셔서 다행히 지금은 여유 있으시고 결혼에 돈 보태라고 현금도 주셨고 저는 월 400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자산은 없었습니다. 본인 명의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긴 했는데 대출 때문에 본인 명의로 한 거지 사실 부모님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님 일하고 계시나 수입 적고 노후에 자산 없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 정도 있는 정도였고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저보다 3살 연하이니 돈을 저보다 못 모을 수 있다고 둘 다 돈 잘 버니 차차 모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혼 시점에 이미 5년 연애했고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시부모님 돈 없는 건 그냥 제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근면성실하시고 염치 있는 분들이라 노후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야겠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완전한 착각이란 걸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을 아주 딱 부러지는 며느리에게 장가 보낸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도 처음에 결혼 상대자를 소개했을 때 집안이나 재산이 비슷했으면 아쉬워하셨지만 제가 좋다는데 싶어 사람 하나 보고 허락하셨고요. 다만 결혼 과정에서 시댁보다는 잘 사는 우리 집이 그쪽 어려운 사정을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제가 엄마께 죄송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이고 시댁이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 남편이 제 명의의 28평 아파트에 몸만 들어와서 살기로 했고 가구도 어차피 제가 다 빌트인으로 장만한 데다 가구도 새거 산 지 2년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사고 예물 예단 다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바라는 거 없이 저는 반지 하나 달랑받고 결혼했는데요. 결혼 초반에 뜻밖에도 남편이 목돈을 만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많던 남편이 웬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동냥을 해서 코인인지 뭔지를 해서 돈을 단기간에 2억 5천 정도를 번 거예요. 저한테 결혼 전후로 맨날 돈 없는 집에 시집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기 수중에 돈이 생기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운이 제대로 튀었나 보다. 돈이 막 굴러들어오고.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장모님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아니면 장모님 뭐 하나 사드릴까? 뭘 쓸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당신 부모님 집 대출을 갚지 그래? 남은 돈은 차라리 나한테 맡겨. 내가 허튼 데 안 쓰고 모아줄 테니까. 그럴까? 알았어. 그래도 나 주변 사람들한테 얻어먹은 일 많아서 이번 기회에 밥 좀 사고 우리 부모님 원하는 거 하나씩은 해드리고 싶어. 그 정도는 괜찮지?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돈 없는 거 알고 마음 접고 결혼한 거였지만 갑자기 자산이 생겼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또 동시에 돈도 없었으면서 자기 가진 돈 다 털어 그렇게 대담한 투자를 한 사람이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단히 당부해 뒀습니다. 여보, 원래 쉽게 번 돈은 도박 같은 거니까 쉽게 나가는 법이야. 이번에는 손해 안 보고 벌었다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란 법 없으니까 함부로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 앞으로는 나랑 상의하고 같이 투자 관리하자. 내 말대로 할 거지? 약속해줘. 남편도 그러겠다고 저와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싸한 기분이 들었죠. 여자 직감 있잖아요. 왠지 이 사람이 이 성공에서 흥분해서 이걸로 끝내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심지어 번 돈의 반 정도는 우리 공동계좌로 송금해라. 나는 종잣돈으로 저금하고 아파트 넓혀가는 데 쓰자 하고 말했는데도 알았다 말만 하고 실행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어 달 지났는데 제가 돈에 대해 물으니 대답을 확실히 안 하고 자꾸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자기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자꾸 똥파리가 꼬인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똥파리 중에는 가족임에도 호시탐탐 가족들 돈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아주버님도 있긴 했습니다. 동생에게 돈이 생기니 왜 아주버님이 눈을 번뜩이며 관심을 보이는지 잠시 남편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와 남편이 이혼하는데 나중에 일조를 난 양반이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저도 형님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먼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조용히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주버님 이혼하신 사실을 쉬쉬했지만 저는 눈치로 아주버님이 아마 큰 잘못을 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본가로 들어와 부모님과 같이 사셨죠.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시아주버님이 좀 그랬습니다. 뭐랄까 동생에게 덕을 베풀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직장 잡아서 뭔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렇게나 하시는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말아먹고 또 개업하고 하기를 거의 몇 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에게 공돈 생긴 걸 그냥 두고 볼 위인은 아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분명 형에게도 돈을 줬겠다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주변에 다 퍼주고 나서 그 이후에 2달 만에 또 변동성이 큰 자산에 번 돈을 몽땅 투자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날렸더군요. 정말 단돈 100만 원도 남기지 않고요. 알게 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울부짖었습니다. 공돈이 쉽게 나가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 돈 네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 당신 부모님께는 몇 천만 원씩 드리고 당신 형한테 돈 주고 친구들한테는 밥 사고 하는 동안 나나 우리 친정 부모님은 눈에 안 들어왔니? 내 집에 몸만 달랑 들어올 거면서 네 주머니에 돈 있을 때 나나 우리 친정은 생각도 안 났냐고. 사위한테 돈 맞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양복 사준다 시계 사준다 하시던 우리 엄마는 뭐 호구인 줄 알아? 나랑 결혼하면서 모든 돈 내가 내고 예산 빠듯해서 이것저것 포기하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고. 거지가 돈 생겼으면 힘들게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꼴랑 도박 같은 선물에 매수한다고 다 난리냐?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이랑 우리 식구 생각해서 욕심을 낸 건데 이렇게 돈을 다 날릴 줄은 몰랐어. 근데 여보 그 돈 처음부터 내 돈은 아니잖아.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어? 우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웃기지 마. 뭐? 처음부터 시작? 당신 이름으로 된 대출은 그럼 당신이 갚을 거야? 내가 어디가 뭐가 부족해서 손발이 하나 없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얼굴에 학력에 직장 있으면서 내 돈으로 집 가구에 네 부모님 사는 집 대출까지 벌어내주면서 왜 당신이랑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돈 2억 생겼을 때 그때 입 닫고 바로 공동계좌에 넣거라. 시댁 대출 완납했어야지. 당신 이거 도박병이야. 주변 사람한테 그 돈으로 사람 좋은 척 하더니 그렇게 좋았어? 나는 생각도 안 나냐고!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막말을 퍼붓긴 했습니다. 맞는 소리도 있었지만 매우 감정적인 과한 소리도 많았죠. 저런 말은 헤어질 때 퍼붓는 건데 저러고 한두 달 화병 나서 누워있다가 결국 남편한테 모든 경제권을 저한테 넘기고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한다는 각서 받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건만 아니더라고요. 결혼 10년 동안 저는 마치 남편 엄마이자 누나 역할을 하며 돌을 닦는 기분입니다. 말씀드렸듯 우리 남편이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고 능력 없는 사람과 계속 사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착하게만 해서 자기 밥그릇 못 챙기기도 하지만 남들한테 뒤통수까지 맞고 다니니 제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다고 할까요? 제 기준에서는 남편이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습니다. 돈 사고, 술 사고, 패싸움 사고.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어요. 불쌍한 친구라고 돈도 여러 번 날려먹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오고요. 연애 때는 왜 몰랐을까요?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잠깐 정신 차린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을 그만두고 다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남편이 언제 다시 일을 그만둘지 모르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이제 집에서 주부할 테니까 당신이 돈 좀 벌면 안 될까? 뭐? 지금 둘이 한창 모아놔야 하는데 놀 생각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차라리 더 월급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 준비나 해. 난 남편이 집에서 노는 꼴은 도저히 못 봐. 남편 때문에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애 잘 키워도 모자랄 판에 집에서 놀 생각을 하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말은 자기가 주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요? 육아는커녕 살림도 제대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아들 교육을 잘못해놨거든요. 자기 손으로 할 줄 없는 거 제가 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놓은 거죠. 어쨌든 남자라는 동물이 아마 믿을 구석이 있으면 더 놀궁리를 하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저는 이럴 때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꾸 직장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시어머니에게 아들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말 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 편을 들었어요. 예,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쉬어가는 것도 방법 아니겠니? 요즘 어디 남자만 돈을 버는 세상이야? 네가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남편 쉬게 해줘. 네? 어머니, 지금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저 사람 지금 한창 돈 벌고 사회생활 할 때예요. 죽음 쉬면 어쩔 건데요? 왜 저 혼자 다 짊어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천년만년 놀겠다는 거 아니잖아. 남자는 지칠 때도 있는 법이다. 네가 이럴 때 감싸주고 더 다독거리고 잘해주면 분명 우리 아들도 너한테 다 갚을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아들 쉬게 하란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어머니 말 들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마치 저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편의 편이었고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네가 이 집안 맏며느리나 다름없잖아. 네가 좀 참아라 라고만 하시며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매일같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편들기에 지쳐갔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조용히 이혼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없으니 마치 저를 맏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온갖 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기대했죠. 네가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제 위치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때로는 지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나를 위한 길인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물론 결혼 생활이 어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쁘기만 했겠습니까? 저도 우리 딸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있었고, 나름대로 만든 추억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제대로 큰 사고를 친 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잠잠하다 했더니 남편은 제 버릇 개를 못 주고 있더라고요. 결혼 초반 잃은 돈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겨우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사고를 쳤더라고요. 어쩐지 생활비를 몇 달 동안 계속 미루고 돈이 없다는 말에 슬슬 불안하던 차였습니다. 결혼 초반에 남편이 코인 거래로 모든 돈을 잃었을 때 저는 그 돈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아직 신혼이었고 그때는 사랑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정말 달랐어요. 몇 개월 동안 생활비를 자꾸 미루더니 어느 날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생활비를 몇 달 동안 계속 미루고 돈이 없다는 말에 슬슬 불안하던 차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죠. 당신 뭐야?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몇 달 동안 왜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거야? 그게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대. 다른 직원들도 지금 몇 달째 월급 못 받고 있어. 여보, 아무래도 나 직장 그만두고 다른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회사가 왜? 월급을 안 주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당장 회사 사장한테 전화해봐? 회사 어렵다고 월급 안 준다는 무슨 개소리를 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일단 이번 한 달만은 한 번만 참아주라. 내가 어떻게든 사정해 볼게. 지금 기회 줄 때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을 생각 말고 잘 생각해. 저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못 받는다는 남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애초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제 추궁에 돌아온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돈을 투자한 게 해외 선물인지 뭔지여서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심지어 빚까지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려먹었다는 액수가 자그마치 억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 인간과 결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까지 자꾸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돈 사고를 쳤다는 말에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고 당연히 이혼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당신 미쳤구나. 아주 제대로 미쳤어.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직장도 한 군데 못 다니는 주제에 그동안 겨우 사람 만들어놨더니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쳐? 근데 뭐? 이 돈을 같이 갚자는 거니? 진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꾸저불능이다, 꾸저불능! 그냥 이혼하자.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당신이 갚아. 당장 도장 가져와. 바로 도장 찍고 갈라서자.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게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로요. 결혼 초기에 저는 남편과 함께 재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큰 빚을 지고 사고를 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 일을 경험 삼아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쌓인 불신과 배신감이 다시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죠. 남편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실망과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왔으니까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더군요. 몇 날 며칠 석고대죄를 하며 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말없이 이혼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인간이 정말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건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상황 속에서도 제 딸이 자꾸 눈에 밟히더군요. 어린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친정엄마는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요. 엄마도 아빠 없이 저를 혼자 키운 고충이 있었으니 아마도 더 저를 말리신 거겠죠.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 잘 들어. 이번 일이 마지노선이야. 내가 당신 용서해준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 가족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나 후회할 일 없게 앞으로 잘해.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투자니 뭐니 일확천금은 바라지도 않을게. 당신한테 있는 돈 다 갖다 줄 테니까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그래. 이번에는 우리 딸이 당신 살린 줄 알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 알았지? 저는 남편을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저 인간이 정말 정신을 차릴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큰 사고를 친 만큼 제발 변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는 이 일을 당분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시면 아마 알아놓으실 거야. 가뜩이나 형도 이혼하고 같이 살면서 힘드신데 나까지 근심 보태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께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라. 대신 우리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하면 내가 중간에서 다 쳐낼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사고 친 건데 그냥 모르고 계시게 놔두라고? 가뜩이나 어머니 나한테 용돈이니 뭐니 바라는 거 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쪼들리다고 하면 과연 그냥 넘어가실까? 그냥 사실대로 말해. 우리도 힘들다고 해 어머니도 이해하시지. 하지만 남편은 나중에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간청에 당분간은 시댁에 이 일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정말로 변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며 남편 빚을 같이 갚으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며느리 돌이니 뭐니 하시며 뭘 바라실 때마다 중간에서 적당히 끊어내긴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어쨌든 문득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친정엄마 말대로 아이를 보면서 참았습니다. 겨우 이 악물고 참고 살았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줄도 모르고 기어이 시어머니까지 일을 보태시더군요. 사실 진짜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참고 사는 그 즈음 시댁에서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뭔가 어머니에게 주워들은 게 있는 게 분명하다 싶었는데 알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까지 들이닥친 어머니를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까지 찾아온 어머니는 아주 어두운 얼굴이었는데요. 저는 얼굴 보자마자 불길한 느낌이 딱 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인지는 물어야 할 듯 싶어 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무슨 일인데 주말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아유, 내가 여길 좋은 일로 왔겠니? 좋은 일이면 전화를 하지. 남편은 이미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고 끼어들 타이밍을 찾고 있는 듯 했는데요. 어머니는 바로 본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얘 며느리, 지금 큰일이 났지 뭐니. 요즘 네 시숙 말이야.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쓰느라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놈이 나한테 말도 없이 급한 마음에 고금리 돈을 썼는가 봐. 이자가 너무 놓아서 감당이 안 됐는지 빚을 빚으로 돌려막다가 결국은 털어놓았지 뭐니. 이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구나. 네가 좀 도와서 그 돈을 갚아주면 안 되겠니? 결국은 돈 얘기더군요. 대체 이 집 식구들은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이 진 빚을 제가 왜 도와서 갚아요? 저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면서 저 그럴 돈 없어요. 얘는? 그래도 너희는 둘이 벌잖아. 당연히 더 형편이 낫지. 그리고 네가 왜 돈이 없어? 너는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나는 네 명이 집도 아니고 그나마 그 집 대출도 껴있어서 방법이 없어 그런다. 어머니, 그 방법은 아주버님이 찾으셔야죠. 제가 찾아줄 일은 아니에요. 저는 감당 못하니 더 이상 말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 생각에 확실히 싫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물러설 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1억이냐? 그래서 너는 시아주버님이 힘들다는데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으니 내가 온 거지. 너 집 있잖아. 친정에서 해준 이 집 말이다. 결혼할 때보다 엄청 올랐다며? 집 팔아서 빚 좀 해결해 주고 나머지로는 너희 좀 싼 동네에 전세 얻으면 될 일이잖아. 부탁 좀 하자. 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니? 이럴 때 도와야지 가족이지. 네? 어머니가 생각한 방법이란 게 저 친정에서 해준 집을 팔라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웃으니까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우리 집을 팔라뇨. 형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돈을 달래. 이 집 못 팔아요, 엄마. 형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너한테 몇 번을 말해도 네가 듣질 않으니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로 왔겠어. 아들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네 마누라를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나와? 예미야, 어쩔 거니? 너 아니면 우리 방법이 없으니 부탁하는 거잖아. 집이야 너희 둘이 벌면 언제든 또 살 수 있고. 내 말대로 해라. 이번 일만 해결해주면 나도 너한테 뭐 다른 거 안 바라마.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돈 이 집 팔아서 절대 해드릴 마음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계세요? 어머니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이 사고 친 거 겨우겨우 참고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말 안 되는 큰아들 빚까지 내 집 팔아서 갚아달라니요. 뭐? 우리 아들이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래? 네가 뭘 감당하는 건데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돕겠다는 거니? 어머니, 어머니 잘난 아들이요. 쓸데없는 투자를 해서 자그마치 2억 돈을 빚져서 저한테 들이밀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고 친 게 그동안 한두 번인 줄 아세요? 남한테 사기도 몇 번 당했고 허튼 돈 날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겨우 참고 넘어갔고 그 빚 갚느라 지금도 피똥 싸고 있는데 뭐라고요? 집 팔아서 아주버님 빚을 갚아달라니요. 절대 할 생각 없어요. 제가 남편의 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몇 천도 아니고 억대 금액을 듣고는 굉장히 놀라신 듯 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 2억? 저놈이 그 빚을 대체 무슨 수로 져서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거니? 정말 그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시금 제 말이 맞는지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왜 찍소리 못하고 이러고 살겠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돈을 좀 날려먹은 건데 나도 눈치 보고 사는 와중에 왜 엄마까지 이 사람을 들쑤시냐고요. 어머니는 남편이 시인하는 말을 듣고는 자리에 털썩 졸도 않은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덜덜 떨며 물으셨어요. 그럼 큰 돈을 어떻게? 어쩌다가 그리 된 거니? 정말 내 아들이 잘못한 거 맞아?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코인 거래로 돈을 잃었고 이후에도 계속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졌다고요. 감당 못하는 단계가 오자 폭발 직전에 저에게 털어놨고 지금껏 참고 같이 갚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상인 범죄의 양반이 아니셨어요. 끝까지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겠지 라는 작은 기대를 했지만 그런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오로지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두 아들 빚을 갚는데 내 집 한 채 팔면 한 방에 해결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네. 내가 알았으니 더더욱 네 집을 팔아야겠어. 네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두 아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아. 어머니는 이제 이성을 상실한 듯 했습니다. 저의 상황이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아들 둘 빚 갚는 건 내 집 파는 게 해결책이라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의 존재는 그냥 호구라는 걸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빚으로 이미 충분히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마저 집 팔라는 소리만 하시니 더는 이 집에서 며느리니 아내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부모로서 아내로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어머니 아들이 진 빚도 내가 갚을 생각이 싹 다 없어지네요. 어머니, 아들 반품하겠으니 오늘 오신 김에 데려가세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빚도 어머니가 같이 해결하세요. 저는 오늘 이후로 내가 버는 돈으로 단 한 푼도 돈 갚아주지 않을 겁니다. 너 말 한 번 참 쉽게 한다. 이혼이 뭐 그리 쉽니? 니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네 딸은 또 어쩔 거고? 두 말 안 하마. 네 집 하나면 다 해결이야. 내 말대로 해라. 어머니는 왜 본인 말만 하시는 거죠? 저 분명히 말할게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고요. 저한테 빌부터 눈치만 보면 사는 저 인간도 싫어요. 뻔뻔하게 와서 집을 팔라고요?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내 집 팔 일 없으니까 어머니 아들 데리고 돌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더라고요. 남편의 빚을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숙님의 대출 문제까지 떠안으라고 하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요. 더 이상 이렇게 안 살려고요. 그동안 우리 딸 생각하고 저 인간 아빠 자리 지켜주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가만 보니 제일 바보가 저네요. 이런 요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 때문에 희생할 마음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제일 소중하시잖아요? 며느리 집까지 팔아서 빚 갚아달라고 하시는 분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어머니 소중한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 빚 다 감당하세요. 저는 정신 차리고 내 인생 찾을 테니 당장 어머니 아들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어요. 감히 시어른 앞에서 이혼 얘기를 하다니? 너 정말 제정신이냐?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저를 질책하셨죠. 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니는 저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자신의 아들만을 걱정하며 제가 이혼을 언급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하셨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말리는 동시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지금 이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내가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인데 왜 그러세요, 엄마? 정말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번 일은 우리 엄마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라. 그동안 당신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동안의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당신도 알 거야. 근데 오늘을 알았어. 내가 당신 빚 갚아주고 산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산 세월이 길었지만 한순간에 이혼을 마음먹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돌아서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차곡차곡 마음속에서 울분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로 인해 제가 알게 된 거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셨고 물건까지 집어던지셨습니다.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를 모시고 일단 본가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싸움을 일단락 지은 저는 다음 날로 바로 이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나눌 재산은 당연히 없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간 빚을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줬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웠나 싶더라고요. 결국 제일 바보는 나였구나 깨달은 거였죠. 왜 내 몸과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되지도 않는 그 집에 도리를 하려고 했는지. 남편은 이혼을 막아보겠다며 별짓을 다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협의 이혼으로 부부 2년을 끝냈습니다. 소송까지 불사할 각오를 임했더니 남편은 위자료 때문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이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혼 후 정말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모두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오늘 미련했던 제 결혼과 이혼 얘기를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분이 있다면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더 이상 참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혼을 한 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는 있겠죠. 저도 이혼을 고민할 때 그 질문 앞에서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